자, 로그 함수에 대한 B단계 문제 중에서 좀 독특한 문제 몇 가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는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MOM 교재만을 가지고는 좀 많이 고민해야 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걸 미리 좀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두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fx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고 gx의 부분은 소수래,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맨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 뭐 루트 11, 정수 부분 3이고 뭐 소수 부분 얼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표현이 좀 다른 게 얘를 넘겨주잖아. 그럼 식 자체가 fx는 자 로그 2의 x에 더하기 gx인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수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거지. 네가 어떤 값이면 어떻게 보면 반올림해서 만든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뭐 3.3이다. 그럼 3이 정수 부분이고 0.3이 소수 부분이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어떤 수가 있으면 어떤 소수를 더해서 정수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올림 개념이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F4를 구하기 위해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보면 F4는 자 로그 2의 4에다가 더하기 g4죠. 자 근데 이거의 결과가 정수 2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더하지 말아야지. 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더해서 이 왼쪽이 정수가 되려면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그제? 그래서 F4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100 자 x 대신에 100 집어넣으면 F의 100은 자 로그 2의 100에다가 더하기 g100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자 2, 4, 8, 16, 32, 64 약 6점 얼마지? 그럼 얘가 6점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소수를 더해서 얘인 정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거의 결과는 얼마가 된다? 7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 더하기 7. 그래서 정답은 부가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얘기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160번 문제 이랬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래프보다는 함수 값 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건데 자 16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함수를 약간 점화식처럼 지금 현재 정의해놨어.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n 대신에 1도 넣어보고 n 대신에 2도 넣어보고 3도 집어넣어 봐서 여기는 f의 4라는 이 함수가 과연 어떤 함수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기출문제의 약간 변형이야.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약간 변형인데 자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요 f2 x가 f1 x 3승에 f1 x가 됩니다. 근데 f1x는 로그 2x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의 x 세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가 돼서 n 4배의 로그 2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낼 수 있겠지. 괜찮겠냐? 이거 튀어나가가지고 3 로그 2x랑 1 로그 2x랑 더해주니까 4개의 로그 2x가 되는구나 뭐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이제 2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f3 x가 f2 x 3승에 f2 x죠? 이게 f2x인데 그럼 4 로그 2의 x 3승에 4 로그 2의 x를 더해주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12개 네, 4개까지 하면 16개 그래서 얘는 16개의 로그 2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 근데 그 값이 지금 현재 몇 배씩 되고 있어? 4배씩 되고 있죠? 원래는 1이었고 4였고 16이었고 한 번 더 해보면 64가 되게 된다는 거 같은 원리로 확인할 수 있거든. 똑같이 방금 더. 자 그래서 f3x는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 경우를 하면 자 64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더라. 자 근데 거기다 16을 집어넣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16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되고 4가 되게 되고 그럼 4하고 얘가 곱하면 얼마가 되고 256이자 2의 8승이 되고 근데 그 친구를 미치 4인 로그에 또 집어넣어 달라. 얘를 자 미치 4인 로그에 2의 8승 집어넣으면 튀어나가고 계산해서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어떤 게요? F4x F4x 한 번 더 해서 F4x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표정이. 맞아 F4x야? 어떤 거 왜?
뭐가? 256이? 아니면 이게? 저기 x의 몇 승인 뭐죠? 무게조사 그 함수에 16을 집어넣으라고 해서 여기다 16을 넣은 거고 로그 2에 16이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64 곱하기 4니까 256, 2의 8승 된 거고 걔를 밑이 4인 로그에 집어넣어서 결과는 4. 된 거죠? 그래. 자, 그래서 161번 문제. 자, 약간 점화식적으로 증명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숫자만 조금 바꿔주면 또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리고 대입하는 게 양수냐 음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제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대입하는 숫자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되게 관심 있게 생각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가 이렇잖아. y는 예를 들어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일단 뭐 로그의 진수 조건들 때문에 그렇지만 a 값이 1보다 크면 1,0을 지나는 증가 함수가 a 값이 1보다 클 때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증가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a 값이 만약에 0과 1 사이의 숫자인 경우는 그 함수가 감소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호가 그 결과의 부호가 달라지는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1이기 때문에 자 로그 함수는요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지수 함수랑 똑같이 중요해. 근데 지수는 대입하는 놈이 0보다 크냐 작으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1보다 큰 걸 집어넣냐 작은 걸 집어넣냐 요게 좀 중요한 기준점이 돼.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밑이 a지. 근데 함수가 지금 현재 증가 함수지.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a 값이 1보다 크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 함수에 x 대신에 1 넣으면 양수니 음수니? 1 넣으면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x 대신에 1을 대입한 로그의 a의 b가 음수지. 자, 집중해. 양변의 밑이 a인 지수 취하잖아. 부동호의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를 취했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겠지? 그래서 사라져서 b는 a의 0승인 1보다 작다. b는 1보다 작고 a는 1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네. 밑이 1보다 크니 작으니? 밑이 1보다 크니 작으니? 이보다 작죠? 좀 집중.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의 밑은 b고요. b는 지금 현재 1보다 작죠. 그럼 감소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근데 감소 함수는 지금 현재 몇 번?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번인지 2번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그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겠죠.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자, 함수에 1을 집어넣은 결과 로그 b의 a인데 자, 니네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의 관계는 뭐죠? 역수관계죠. 그럼 로그 a의 b가 지금 현재 음수인데 그럼 로그 b의 a는 부호가 뭘까요? 역수니까 여전히 음수겠지. 그지? 밑과 진수가 바뀌었다는 건 역수관계라는 거지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게 되는 결과인 몇 번? 2번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인가? 로그의 a의 b가 음수지. 근데 밑과 진수 바꾸면 역수관계니까 역수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음수가 나오게 되는 함수인 2번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게 바로 164번이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많이 정리해보지 뭐. 자, 문제 한번 볼까? 169번. 자, 오른쪽 함수처럼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하고 만나는 점을 지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 잘 한번 들어봐. 이 두 가지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나? 모양이 똑같니? 평행 이동하면 겹칠 수 있는 거니?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 정리해주면 로그 3의 x에 더하기 1이지. 로그 3의 3을 따로 쓴 거야. 로그 3의 3을.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식을 정리하면 로그 3의 x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로그 3의 3을 따로 쓴 거야. 되겠어?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는 똑같은데
아, 위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그 내가 이 그래프에 어떤 점을 잡든 간에 상관없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게 되는구나. 근데 A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 얘가 5가 되게 된대. 그럼 지난번에 지수함수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언제나 2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 뭐. 자,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딱 긋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는 같겠죠.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X 부분의 넓이를 원래 더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 넓이를 뭘로? 아, 이 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계산이 되는 거구나. 가로의 길이는 5, 높이는 2, 넓이는 12 정답이 되겠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적분이 안 들어가죠. 적분이 안 들어가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바로 169번이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 앞에 있는 요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물론 개수도 같아야 돼.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이놈을 뭐 제곱한다든지 루트 씌워버리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의 개수가 1일 때, 그럴 때 밑이 서로 같냐 같지 않느냐가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참고로 야, y는 로그 3분의 1의 x의 그래프랑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그래프나 로그 3의 x분의 1의 그래프나 다 같은 거야.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마이너스 튀어나갔고 밑과 진수 같이 역수하고 다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놈들도 다 저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하면 다 겹칠 수 있는 놈이 되지. 그지? 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169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넘어가 볼까? 자, 173번. 니네가 일단 먼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먼저 일단 거부감이 생기지.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지금 현재 얼마? 5P 하고 5Q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 비율이 3대2, 3대2, 3대2.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3K라 하면 이 점의 좌표는 2K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수 없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써야 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3대2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점의 y좌표를 3K, 이 점의 y좌표를 2K라고 놓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로그 함수 안에 기껏해야 점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럼 이 두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근데 그 점은 과연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점인가?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P를 넣으면, 자, 밑이 루트 3인 함수에 P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3K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밑이 3인 로그에 Q를 집어넣으면 2K가 나오게 된다. 자, 밑이 3인 로그에 얘를 집어넣으면 2K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바로 P하고 Q의 관계식이니까, 그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내가 맘대로 지금 설정을 한 거죠. 그건 어차피 사라져야 돼. 아니, 내가 잡은 게 답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K가 소거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위치가 아래식으로 나눕니다. 그럼 2분의 3이, 자, 여기는 로그 3의 Q가 되고요. 자, 로그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밑과 진수를 같이 제곱하고 같이 루트 씌우고 같이 역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같이 제곱해주면 위에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로그 3의 P의 제곱이 돼버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로그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고1 때 우리가 또 이런 로그 공식을 배웁니다. 자, 로그 5의 3이래. 희수는 생일이 몇 월이야? 12월이야? 12월? 그러니까 얘는 로그 12의 5, 로그 12의 3 이렇게 내 맘대로 언제든지 밑변한 공식에서 찢을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로그 5의 3으로 바꿔주는. 밑이 똑같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아, 얘가 로그 Q의 P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관계식이 로그식이 아니라 지수식이니까 밑이 Q인 로그가 싫으니까 양변의 밑이 Q인 지수를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뿅뿅, 그래서 Q의 2분의 3승이 바로 P의 제곱이 되고, 그 양변 제곱해주면 Q의 3승이 바로 P의 4제곱이 된다. 자, 이게 바로 P하고 Q에 대한 관계식.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로그 공식. 자, 밑과 진수 같이 제곱해도 된다는 거. 그 얘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런 로그에 관한 다양한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70. 아, 그리고 아까 그 목요일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선생님이 풀어준 거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노트에다가 적더라고. 연습장 같은 거에다가 문제 번호 적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거 적고 나중에 자기 책에다가 자기 다시 풀더라고.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트 좀 이게 뭐 준비해서 풀이 과정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좀 노트에 메모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네가 한번 다시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제? 그러니까 다음부터 노트 좀 갖고 와서 노트 좀 적어주세요. 뭐 이면지나 이런 거 상관없는데 노트에 정리가 낫겠지. 자, 18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우리가 정말 머나먼 옛날부터 말이야. 되게 역함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로 뭐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서 너랑 나랑 만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y는 x에서 만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룬 주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180번.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야, 우리가 유일하게 니네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함수가 여기는 지수로 함수만 역함수를 구해.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잠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그냥 임의로 잡아서 한번 해볼게. 자, y는 예를 들어 뭐 앞에 마이너스 좀 할까? 자, 마이너스 로그에 2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잠깐 한번 보여줄게. 물론 우리는 MOM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로그를 넘기고요. 얘가 이쪽으로 와. 그래서 로그 2에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y에 더하기 3이라 해줍니다. 자, 미치인 로그 실어 양변에 미치인 지수 취해주면 뿅뿅 사라져서 x 더하기 1이 뭐가 되냐? 2에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역함수란 건 x랑 y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y 더하기 1은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요. 넘겨주면 그러므로 y가 뭐가 되냐? 2에 빼기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유일하게 지수로그 함수에서만 역함수를 구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역함수를 구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뭐냐? 야, 내가 역함수하고 만난다면 그 점은 반드시 y는 x의 점이니까 x좌표가 1, 2라고 알려줬지? 근데 이건 y좌표도 1, 2가 돼야 돼. 왜냐면 교점이 y는 x에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 만난다면 어디서 1,1에서 만났을 것이고 2,2에서 만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줘야 된다? 아, 이렇게 1,1과 2,2를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였구나. 그래야 역함수하고 x좌표가 1인 점하고 2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말이지. 자, x좌표가 1이다? y좌표도 1이라고. 즉 1,1과 2,2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계산 문제겠지? 자, 그럼 일단 먼저 1,1 집어넣어 볼까요? 1이 나왔다. 뭐를 넣었더니 2를 넣었더니 미안해. 자, 2가 나왔다. 뭐를 넣었더니 2를 넣었더니 자, 이거 0이기 때문에 바로 B값이 나오고요. 넘기면 1 되기 때문에 A값 바로 2 나오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A값하고 B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y는 x와의 그래프를 대신해서 계산하지. 이건 뭐 니네가 한 100번은 들었을 거야, 지금까지. 고1 때부터, 그제? 자, 저희 180번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해 봤고요. 자, 넘어가서 18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좀 재미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사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이런 대소관계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 이거? 시험에 나왔어, 이게.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자, 0과 1 사이는 A, B에 대해서 다음 중 누가 가장 크고 작으냐? 근데 뭐 할래? 보통 어떻게? 숫자 대입하지? A 대신에 4분의 1, B 대신에 2분의 1 이런 거 집어넣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면 그 대소관계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A, B를 집어넣어서 대소관계 비교해보면 그 대소관계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해설에서는 뭐 양변의 밑이 뭐 A인 록을 취하고 B인 록을 취하지만 우리는 실전적으로 뭘 대입해서 A 대신에 4분의 1을 집어넣고 B 대신에 예를 들어 2분의 1. 왜냐면 서로 제곱관계에 있어야 로그 계산이 좀 편하니까. 희수야? 혹시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니? 아니야. 아, 이게 얼굴 이게 잠깐만. 불편할까 봐. 자, 그러면 A 대신에 4분의 1과 B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항들을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이거 봐봐. 밑은 4분의 1이야. 근데 진수가 얘를 얘로 나누래.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야?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니?
2죠? 이거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2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밑으로 나가게 되면 자, 또 자, 오래됐으니까 그냥 진짜 오랜만에 로그 A의 X, B의 Y면 얘는 밑으로는 위로 나가죠. 그래서 얘가 X분의 Y 곱하기 로그의 A, B가 되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얘가 위로.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 2의 1승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 번째 로그 A의 B. 자, 그럼 로그의 4분의 1에 2분의 1이래. 이건 얼마야? 이거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1승 나가면 이거의 결과는 2분의 1이죠. 그럼 세 번째는 얼마입니까? 자, 로그의 얼마? B가 밑으로 갔어? 2분의 1에 4분의 1이야? 2죠, 2? 2죠? 자, 마지막. 자, 로그 얼마? A니까 자, 4분의 1에 자, A를 B로 나누래. 2분의 1이죠? 얼마? 2분의 1이네. 그래서 가장 큰 건 누구? 얘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건 누가? 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는 우리가 고를 수 있지. 그래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례대로 나열해라. 그럼 가장 큰 게 세 번째, 로그 B의 A. 가장 작은 건 첫 번째, 로그 A의 A분의 B. A분의 B.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봐봐. 얘네 말이야. 같은 값이 나오네? 그럼 같을까, 둘이?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대소관계 순으로 나열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는 확실하지만 얘하고 얘는 다르지. 그럼 이제 니네가 만약에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대소관계를 좀 더 조사해 보려면 지금 우연찮게 같은 게 나왔으니까 다른 걸 시도해 보겠지. 뭐 A가 8분의 1에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8분의 1에다가 뭐 B가 2분의 1이 된다든지 아니면 A가 8분의 1이고 예를 들어 B가 뭐 4분의 1이 된다든지 막 이런 거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떨 땐 얘가 크고요. 어떨 땐 얘가 크다. 그 이유는 대소관계를 얘하고 얘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이유를 잠깐 한번 볼게. 자, 요거 때문에 이 문제를 잠깐 보는 거니까 봐봐. 자, 이 친구 로그 A, B고요. 이거 로그 공식에 의해 1 빼기 로그 A의 B니? 너는 로그 A의 B고 나는 1 빼기 로그 A, B고 이거 누가 큰지 작은지 알으려면 로그 A의 B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거든. 로그 A의 B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제가 크겠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크겠지. 근데 얘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이 문제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자, 봐봐. 여기는 이 조건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할 거야. 로그 A의 A, 로그 A의 B, 자, 로그 A의 1. 근데 밑이 A가 1보다 작으니까 A가, 영화야, A가 1보다 작으니까 밑이 A인 로그를 취했을 때 부동의 방향 바뀌고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로그 A의 B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건 알지만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부터가 얘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구하라고 했던 것 뿐이야. 이해하겠냐? 그럼 결론은 이런 문제 나오잖아. 대입해. 대입하면 대소관계가 바뀔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해서 문제를 계산하되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은 이런 좀 구차한 양변의 뭐 밑이 A인 로그라든지 밑이 B인 로그라든지 이걸 취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라는 게 183번 문제였습니다. 자, 187번. 니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용 로그에서 좀 경험했던 거야. 막 실생활 문제 나오고 막 복잡한 계산.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용 로그에서 원래 이거 내면 안 되는 거거든. 니네 옛날에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용 로그에서 막 이런 활용 문제 풀잖아?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로그 방정식이고 로그 부등식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내는 건 적합하지 않은데 내 뭐 니네 학교 선생님 그런 거 생각하냐? 내는 거지 뭐. 교과서에 있어 그래 또 문제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류의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만들어준 적이 있었다고 했나? 누구? 정승재라는 그 강사 있어요. 인강 혹시 정승재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구만. 3학년 되면 니네가 알 거야. 3학년 되면 니네가 좀 인강 같은 거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알 텐데. 근데 그 사람 문제 만들어 주다가 이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 나보고. 얘가 얘기했었나? 아니요. 근데 이제 이미 유명한 식들은 이미 문제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면 돈을 받거든. 그럼
그럼 이제 돈을 받으려면 그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어야 되니까 막 대학교 전공책 막 찾았어. 어떻게 하면 막 로그가 있는 복잡한 식이 없나 했더니 없는 거야. 다 이미 다 써먹었더라고. 돈을 받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어차피 이런 식이 진짜일까? 진짜인 것도 있는데 니네 왜 그 문제 풀다 보면 막 뭐 빵 N 조각을 굽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막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빵의 질량 아니면 뭐 종류도 없이 그냥 빵 2조각을 굽는데 태간이 다 3시간 걸린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맞지 않은 거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식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만들었어. 물고기 길이에 관한 식을 만들었어. 물고기 한 마리가 차지하는 뭐 수족관의 크기와 수온과 먹이의 양과 태어난 일수에 관한 식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보냈지. 딱 보냈어. 아 이거 뺀찜하고 어떡하지 했는데 아 문제 좋다고. 문제 좋다고. 그 바로 그의 인강이 썼어. 진짜로. 찾아봐야지. 찾아봐. 근데 찾긴 쉽지 않을 텐데 정승재라는 분이 있어. 정승재. 재밌을 것 같아요, 문제가. 물고기 길이. 자 그런데 말이야.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거 굴할걸? 그 니네가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잘 들어. 이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 놈들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을 거야. 이름표만 달라주면 돼. 자, X는 뭐니? 시간이 지난 몇 분 후. 그러니까 이건 몇 분이 지났느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T0는 초기 온도래. 초기 온도. 초상만 적을까? 초기 온도. 이게 몇 분이 지나고 난 후의 온도래. 후의 온도. 후온. 이 위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초기 온도, 후의 온도, 시간이라 해서 이름 붙여주고 K는 상수. 즉, 이 식은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와 시간에 관한 식이야. 밑에 보면 있잖아. 항상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거야. 초기 온도가 30인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지 8분의 9분 만에 온도가 240. 얘를 집어넣어 볼까? 24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후의 온도에 집어넣어야겠지? 30도였는데 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노란색 상황을 집어넣어주면 242 30 더하기 상수 잘 모르겠고 로그에 8 곱하기 8분의 9분의 더하기 1이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로그 10 1이지 1? 의미가 없고 넘어가면 오호라 K값이 얼마? 21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을 집어넣어야지. 화재가 발생한 지 몇 분 후에 온도가 450도가 되나요? 그 시간이 궁금하다. 그럼 그 시간을 내가 X라고 놓고 빨간색 상황도 집어넣는 거지. 선생님 450도가 되었어요. 초기 온도는 30도고요. K값은 210이고요. 그다음 로그에 8 곱하기 X 더하기 1이거든. 그럼 얘는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 아주 간단한 방정식. 그럼 넘어가면 240 나누면 2거든. 야 1에 누가 로그 8x 더하기 1이 밑이 10인 로그가 생략된 거니까 뿅뿅 사라지면 8x 더하기 1이 10의 제곱에 해당하는 100이 되게 되고 그럼 x값은 얼마가 된다? 8분의 99가 되게 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 나왔다 해서 쫄 거 없어. 그러니까 물론 저 뒤에 가면 증가율에 관련된 문제도 나와. 둘 중에 하나야. 증가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식이 주어지거나. 근데 나는 식이 주어진 게 더 편하더라고. 식이 주어지면 그냥 맨날 위에다가 읽어서 이 미지수들이 어떤 미지수를 의미하는 건가 그 밑에 있는 상황 집어넣어서 계산만 보통 해주면 되니까. 참고로 지수는 나누고 로그는 빼. 계산할 때 지수는 나누고 로그는 빼. 그럼 보통 계산이 돼. K가 구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지수는 빼고 로그는 나눠라. 민지야 뭐? 지수는 나누고 로그는 빼는 거 아니야? 지수는 빼고 로그는 나눠라. 잠깐만. 지수는 나누고 로그는 빼라. 오케이. 자 187번 문제였습니다. 실생활 문제였죠? 자 191번. 지금이 혹시 내가 몇 개째 풀어주고 있는 중이냐? 내가 지금 21개를 준비했으니까 7개. 자,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니네가 혹시나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주고 내가 넘어갈 텐데 이거 봐라. 걷어올렸지? 이거 0이 되는 값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2하고 8에다 어때 빼기 8. 쟤는 마이너스 2와 8을 집어넣으면 0이 돼. 함수가 원래 이제 이런 함수였는데 이제 걷어올린 상황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 8이겠지? 그리고 함수의 대칭축을 보니까 대칭축 얼마입니까? 대칭축 얼마? 3이죠?
센터 딱 얼마?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함수인데 네가 집어넣는 x값의 범위를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3칸간 x는 6, 왼쪽으로 3칸 가면 x가 0인데 그거보다 한 칸 더 내려간 x는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니네가 집어넣는 x값은 요 범위에 있는 놈들을 집어넣겠지. 그지? 자, 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커야 y도 커지는 거야. 진수가 작으면 y도 작아지는 거야. 자, 진수 언제 제일 크니? x 대신에 3 넣었을 때 진수 최고 크지? 그럼 y도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3일 때 바로 y는 뭐가 되게 되고 최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진수가 작아지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바뀌지 않고 y도 여전히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게 된다. 근데 알겠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대소관계 바뀌죠? 민재가 지난번에 되게 잘 대답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 민재야, y는 로그의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있대.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니 최소값을 가니? 최소? 정말이야? 정말이 확실해? 정말 최소야? 자, 이 식이 아래로 블록해서 최소를 갖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거꾸로 전체는 최대값을 갖게 되게 된다. 이 뜻이죠? 왜 이렇게 좋아해? 친구. 제가 말했거든요. 네가? 네가 알려준 거야? 민지야, 믿을 사람 믿어야지. 여기서 알려준 거구나. 여기서 알려줘가지고. 일부러 알려준 거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민지 골탕 먹이려고. 민지야, 내가 볼 땐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일단 멱살 잡고 끌고 나가. 자, 191번 문제가 요랬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195번. 야, 이건 또 어떤 로그의 성질. 니네가 근데 사실 이제 고1 때 로그를 또 얼마큼 열심히 했냐가 성취도가 많이 이제 영향을 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로그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로그 성질은 다 기억해둬야 되는 거야. 의무야, 의무. 모르면 행로다. 야, 봐봐. A 위에 로그 B의 C가 올라가 있잖아. 그럼 얘를 고정하고 나머지 둘이 서로 바뀐 C 위에 로그 B에 A가 올라가 있는 요거 있지? 이 둘이 서로 같아. 같은 이유를 보여줄게.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 같아지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 왼쪽 모델이 로그 B의 C, 로그 B의 A지. 근데 오른쪽 모델이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지. 같지? 같잖아? 같잖아? 그래서 밑인 로그 B를 싹 지워주게 되면 이 둘이 서로 같게 되는 거야. 로그 함수는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게 돼. 자, 그래서 이 위가 고정된 상황에서 이 둘이 서로 바뀌어도 같은 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보면 말이야. 가만히 안 봐도 여기에 밑이 10인 로그가 생략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2하고 x가 바뀌었네.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저 둘이 똑같은 뜻이라고. 자, 밑이 10인 로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2하고 여기는 x가 바뀌었네. 같다는 뜻입니다. 즉, 이 위에 로그 x가 올라간 것을 t라고 취한다면 첫 번째 항은요, t제곱입니다. 근데 얘도 t, 얘도 t, 그럼 2t. 여기까지 보면 마이너스 8t. 자, 이 함수가 언제 최소를 갖냐? t가 4일 때 16 빼기 30이라고 하는 최소값 b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16을 갖죠. 근데 얘랑 더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제? 내가 궁금한 건 t가 아니라 언제, x가 언제 최소를 갖느냐? t가 4, 얘가 4, 그럼 얘가 2,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00일 때. x가 100일 때 나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둘의 합은 얼마? 84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요걸 좀 알아두자는 거야, 이거. 고1 때 배웠던 건데. 자, 물론 고1 때 다 기억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면 이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195번 문제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또 잠깐 우리가 꼭 중간에 두 번 쉬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3번 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제? 다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로그 함수인데. 그러니까 로그 함수까지예요? 오늘? 그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 조금 들어간다고 했었지. 극한 정도만 조금 들어갈 거야. 조금. 정말이야? 민재야? 조금.
조금. 그 제 말 듣지 마 이제 알겠지?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볼게. 이 두 개씩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 얘들아, 니네가 해를 구하시고가 아니라 해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래프로 접근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프로. 가볼게. 야, 가장 바깥쪽에 미치인 지수 있으니까 이거 사라지면은 남은 게 누가 남게 되느냐? 로그 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2의 1승인 2. 그럼 양 또 5가 싫어? 그 양변에 5 쳐주잖아? 그럼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의 제곱인 25.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근데 밑에 거 보자고. 내가 양변에 밑이 x제곱인 놈을 취하게 되면 뿅뿅 사라져서 y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이랑 같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가 x거나 아니면 y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바로 근이거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하고 y에 대한 연립방정식에는 일단 4개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 중에 혹시 밑과 진수 조건을 위배하는 놈들이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없어. 반지름 길이가 5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x하고 y에 대한 그 절대값들이 다 루트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밑이 음수거나 진수가 음수거나 또는 밑이 1이 되게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는 진수 조건이나 밑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할 필요 없이 개수는 4개구나 라고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죠. 굳이 뭐 해를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해 개수를 구하라.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게 이제 204번이 하고 싶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 자, 어디까지 하고 쉬는 게 딱 좋을려나? 어디까지 하는 게 딱 좋을려나?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려나? 응? 여기까지? 다음 문제. 요 문제 다음 문제? 네. 왜? 이 문제 다음 문제가 뭐가 있어? 이 문제요. 이 문제까지? 네. 자, 요 문제 보고 잠깐 끊고 가지 뭐. 왜? 조용히 해. 뭐. 아니요. 야, 이것도 이 방정식에 이번엔 해를 구하래. 근데 얘는 야, 이 방정식은 이거 진짜 해를 구하래. 근데 이거 로그식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로그 3의 y분의 x야? 뭘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 자,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정리해주면 로그 3의 y분의 x고 그게 왼쪽에 있는 이 친구하고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거는 t는 t의 제곱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를 t라고 하면. 가로 안을 정리했더니 왼쪽하고 똑같다고. 그럼 t는 t제곱. 그럼 답은 2가지겠지. t가 0이거나 t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 말은 로그 3의 y분의 x가 0이 되거나 로그 3의 y분의 x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 얘기는 x랑 y가 같다는 얘기죠. x하고 y가 같아져야 1이 돼서 이제 로그 3의 1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3y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는 별로 무시하고 지나갈 뻔했던 서로 다른 두 실수 xy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놈은 제거되는 거고 그냥 누구하고 얘하고 얘의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3y 집어넣어주면 9y제곱 10y제곱 그 y제곱이 4 그래서 y값은 2도 나오고요 y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근데 x는 그거의 3배라 했으니까 그러면 x는 x가 6이 되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게 두 쌍해가 보이죠. 둘 다 답일까요? 샤나야, 둘 다 답일까? 어디야? 아니요라는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 왜 아니지? 누가 아니고 왜 아니지? 자, 밑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저기는 x값하고 y값은 음수일 수가 없거든. 로그는 무조건 진수 조건이야. 그거 꼭 물어볼 거야. 니네가 만약에 틀린다면 진수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서 틀릴 거야. 진수 조건은 마지막에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요것만 내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x는 2, y는 6인 거야. 해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죠. 자, 잠깐 끊고 가보지 뭐. 어차피 21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212번부터 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 지은아.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화라 한다. 우리 많이 하는 일이야. 봐봐. 선생님,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은 0이라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은 더 이상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겠죠. 로그 2의 알파와 그다음 로그 2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일 텐데, 근데 계산해야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어때? 밑과 지금 진수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로그 쓰기 귀찮아가지고 치환을 하죠. 내가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면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곱한 결과는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린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뭐야? 밑과 진수 바뀌었으니까 역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a분의 1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b분의 1의 제곱을 더하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통분하고 계산해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는 아마 a, b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자 b제곱 곱하고 a제곱 하면 분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우리가 무려 이과인데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일일이 쓰냐. 이거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치환한 방정식의 해는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요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었다. 자, 이게 이제 212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다. 자, 넘어갈게. 난이도가 하야. 난이도는 한데 우리 MOM 교재에 뭐가 없냐면 밑이 다른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없어. 물론 우리가 온류를 통해서는 살펴봤지만 일단 MOM은 없어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 방정식을 풀 때 밑이 똑같잖아? 그럼 그냥 풀면 되는데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 돼. 자, 봐. 얘가 지금은 그냥 지수인데 내가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순간 진수의 지수가 돼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2x 곱하기 로그 5는 튀어나간다. 4-2x 곱하기 로그 2. 그래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x가 없는 건 오른쪽으로 정리해주면 얘는 x가 있는 거, 그 다음 얘랑 곱한 것도 x가 있는 거 넘겨주면 개수를 쓸게. 2 로그 5의 x에다가 이거 넘어가면 2 로그 2의 x를 계산했더니 바로 4배의 로그 2가 되어버리는구나. x가 는 1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이게 지금 2 곱하기 x 곱하기 로그 5거든. 그러니까 x를 제일 마지막에 쓴 거죠. 이 로그를 개수로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거 x로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야. 그럼 앞에 친구는 2 로그 5고 2 로그 2고, 니네 근데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1이거든. 그러니까 결과 왼쪽은 2x인데 오른쪽은 4 곱하기 로그 2이므로 양변 2로 나눠지면 x값은 얼마가 된다? 2 곱하기 로그 2, 즉 로그 4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밑이 다르면 상용 로그 취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밑이 다른 로그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도 잠깐 볼까요? 자, 여기도 지금 밑이 다르지. 그럼 얘랑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리로 넘어가서 사실은 얘랑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지금 현재 풀어버리면 돼.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밑이 다르지? 그럼 로그 씌우는 거야. 자, 근데 봐. 위에 올라가 있는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도 밑이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도 로그를 적어줘. 그럼 이게 아까는 그냥 지수였지만 이제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풀 버전으로 쓰면 로그 4 곱하기 로그 4x는, 자, 로그 3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로그 3 곱하기 로그 3x가 돼버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값은 과연 무엇일까요?를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지. 잘 들어봐. 이거 로그 4 더하기 로그 x지? 이거 로그 3 더하기 로그 x지? 여기 항이 하나고 여기가 가로치고 항이 이게 두 개가 찢어지게 되니까 전개를 니네가 막 하게 될 거야. 근데 전개를 하다 보면 개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만 치환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로그 3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x니까 또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전개하기 전에 자, 로그 3을 스몰 a, 로그 4를 스몰 b, 그다음 로그 x를
대문자 x라 놓고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전개하기 전에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b에 b 더하기 x가 돼버릴 거고, 그죠? 로그 4 더하기 로그 x. 그럼 이쪽은 a 곱하기 a 더하기 x가 돼버릴 거고, 내가 궁금한 건 x고. 그래서 전개하면 b제곱 더하기 bx, 소문자냐 대문자 x는 자 a제곱 더하기 a의 x가 되고, 내가 궁금한 거 x니까 너 넘어와라. 그럼 ax 마이너스 bx.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양변을 a 빼기 b로 나눠버리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a 빼기 b로 나눠버리면 인수분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x가 되게 된다. 양변을 a 빼기로 나누면. 어서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냐? 올류에 있었거든, 비슷한 게. 자, 그래서 로그 x가 마이너스 로그의 3과 로그의 4의 합이고, 그럼 마이너스 로그의 12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12분의 1이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x값은 얼마다? 12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MOM 교재였기 때문에 밑이 다른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땐 양면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라는 게 217번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난이도 상이지만 이건 뭐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다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자, 이 친구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미치인 로그 실어서 미치인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그럼 x-1은 2의 1승인 2보다 작고 2의 마이너스 1승인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x의 값은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게 되네요. 근데 얘하고 여기는 이놈하고 같은 해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지? 자, 2분의 3을 경계로 하는 1차식은 2x 빼기 3일 거고 3을 경계로 하는 1차식은 x 빼기 3일 텐데 걔가 0보다 작다.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a값, b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 해서 뭐 쫄거나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지 뭐. 자, 상이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죠? 저거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해도 한 다음에 양변에 이제 곱해야 돼. 곱해. 양변에 이제 적당수 곱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2분의 9니까 그 양변에 2를 곱할 걸 애초에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해서 나는 이렇게 전개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222번이었고요. 자, 2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28번도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밑이 1보다 작은 건 그냥 싫어. 그래서 웬만하면 밑이 1보다 크게끔 바꿔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밑을 4로 바꾸면 4의 마이너스 1승이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제곱하니까 변함이 없고, 근데 이 친구는 4의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놈의 부호를 바꾸게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치환을 할 거냐면, 자, 로그 4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저 부등식은요,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될 거야. 여기가 왜 마이너스 되는 건 알겠지?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지? 내가 얘를 4분의 1이 아니라 4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내가 로그 4의 x를 치환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마찬가지로 다 로그 4를 취하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밑을 보다 큰 거거든. 그래서 로그 4의 x라고 하는 t값의 범위는 로그 4의 16인 2보다 작고 로그 4의 16분의 1인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얘랑 같은 부등식이 돼야 되거든. 이런 해가 나오려면 t제곱 빼기 4가 여기 돼야 되거든. 그래서 a는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좀 바꿔주면 다 2차 방분주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대부분이죠. 228번이었습니다. 간단하군요. 자, 235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사실은 치환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야, 로그 2가 반복이 되는 거 보여? 로그 2가 좀 반복이 되지. 로그 2가 반복이 되지.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로그 2고 얘는 로그 2의 3배니까 얘 로그 2가 좀 반복이 되니까
뭐 로그 2를 어떤 문자로 치환하는 것도 방법이 돼. 그러니까 한번 치환해서 한번 해볼까? 야, 가보자. 선생님, 내가 로그 x를 대문자 x라 치환하고 그럼 로그 2를 뭐라고 치환하면 a라고 치환해서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3a 왜냐면 이게 2의 3승이가 튀어나가서 x 더하기 3a의 값이 넘어오지 뭐 더하기 이제 로그 k의 제곱은 0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대.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더하기 4ax에다가 더하기 3a 제곱에다가 로그 k의 제곱이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이거 그냥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민재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다시 뭐라고? 자, 봐봐. 어서 막 뭐라고 막 떠든 소리 들리지 않았어? 라디오 소리 같은 거? 방금? 무전기 소리 같은 거 있잖아. 들렸지? 아니요. 들렸지? 들리지 않았어 방금? 어느 방향에서 들렸어? 이쪽 방향에서 들렸는데 방금? 우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했죠. 방금 무슨 이렇게 라디오 무슨 이렇게 그 무슨 시그널에 나오는 그 있잖아. 이영사님 거기 계십니까? 하는 그 약간 그런 그 있잖아. 진짜 방금 소리 났는데? 귀신이 그랬나? 야, 잠깐 봐볼게. 자, 나는 이것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건데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두 친구가 나왔어. 첫 번째, 진수 조건 때문에 안 된다. 또 두 번째 뭐? 양수이기 때문에. 자, 봐봐. 우리가 지수 함수를 치환을 할 때는 이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나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 x를 치환하잖아. 니네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죠? 모든 실수죠.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대문자 x도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도 돼. x가 모든 실수를 다 가지니까. 얘가 만약에 x가 어떤 특정한 범위를 가지면 그 범위의 근을 가져줘야겠지. 근데 여기는 대문자 x가 모든 실수를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값이 모든 실수가 돼도 상관없어. 그럼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문제풀이랑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판별 쓰면 됩니다. 로그는 지수는 안 되는데 로그는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판별 쓰면 돼.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에 의하여 이 친구 반 2a 제곱하면 4a 제곱에서 3a 제곱도 빼고 자 로그 k의 제곱도 뺀 게 0보다 커야 하고 그럼 이게 a 제곱 이거 a 제곱 그럼 넘어가면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a의 제곱 이제 돌려줄 차는 것 같아. 자 a의 제곱 누구의 제곱? 자 로그 2의 전체 제곱보다 작고 그건 로그 k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로그 2와 마이너스 로그 2의 사이에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겠죠. 로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k값은 누구보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의 마이너스 1승인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k의 조건이야. 아까 민재가 얘기했던 양수 k값의 범위는 진수 조건 때문에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이 문제풀이에 뭐 나중에 확인하겠죠. k가 0보다 큰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의 해들이 다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를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는 실수 전체 집합을 치역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전개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그러니까 로그는 괜찮아. 지수는 자체적인 범위 같지만 로그는 괜찮아. 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갑자기 삼각수 얘기하지만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이것도 나오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이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그냥 판별식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범위를 가져겠지. 사인하고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문자가 모든 실수를 갖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범위를 갖는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235번이었어. 범위 나올 때 그럼 정의형은 아예 고려 안 해도 돼요? 정의요? x를 뭐는 아 이런 문제 할 때 x에 넣을 수 있는 것들? 그치 이제 치환했을 때는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x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거쳐 이렇게 가는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변수를 치환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함수의 정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은 범위를 따질 때 굳이 필요하지 않죠. 자, 뭐 이해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237번. 사실은 이 위에 로그 올라가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 여기. 근데 하나도 안 푼 이유는 요거 하나만 내가 제대로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로그가 올라가 있는 방정식, 로그가 올라가 있는 부등식 다 마찬가지 원리로 해결하니까 천천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라는 건 아마 진수 조건 때문에 주어진 거고 문제풀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자, 양수 a는 나중에 a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양수를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먼저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밑이 3인 로그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동시에 취해도 밑이 2보다 큰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수가 필요가 없다. 니네가 항상 보면 이 시간대쯤 집중력이 제일 좋더라고. 처음에 와서는 좀 많이 졸린데 한 이 시간대쯤이 제일. 얘가 원래는 그냥 지수였는데 이제 진수의 지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왼쪽은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x의 고, 즉 왼쪽은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근데 오른쪽은 이제 로그 3의 a의 x의 4제곱이 됐는데, 그럼 일단 이게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찢어지긴 할걸? 더하기 로그 3의 x 4승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될걸? 그럼 4가 튀어나가겠지? 이건 개수일 뿐이고, 그래서 로그 3의 x,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넘겨서, 자, t 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가 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었잖아, 그지? 그럼 그것만 써도 될까? 아니면 딴 걸 뭘까 고민해야 될까? 그것만 써도 되죠. 왜? 이것도 모든 실수값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심화 문제로 내면 아마 그랬을걸? x값의 범위를 줬을걸?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지? 근데 모든 집어넣을 수 있는 양수 x에 대해서 얘는 어떠한 결과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실수 t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짝수 판별식. 자, 반하면 2, 제곱하면 4에서 얘를 빼죠. 로그 3의 a를 빼면 더하기가 되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로그 3의 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고, 그럼 양변에 밑이 3이 지쳐주면 뿅뿅. 그래서 a값은 3의 마이너스 4승인 81분의 1보단 작고, 근데 일단 양수가 돼야 되니까 진수조건 때문에 이게 바로 a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a의 최대값. 그래서 81분의 1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되나요? 이런 것들. 몇 개 남았을걸? 2개?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뭐가? 아, 뒤에 로그 함수 미분까지 다 같이 해서 시험 보는데. 그 극한 쉬운 것만. 극한 쉬운 것밖에 안 남았어. 뭐가 몇 개 남았어? 유형이 몇 개 남았냐고? 아니 이거 몇 개 남았어요? 내가 풀어줘야 되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2개 뒤에 한 3개 있으려나? 한 5개 정도 될 것 같아. 야,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힘든 이유가, 이거 다 힘들지? 원래 야,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 니네. 이게 지금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x에 대칭할 수가 없어. x하고 y가 바뀐다 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로 다 범위를 나눠야 돼. 4가지 경우를 해야 된다고, 4가지 경우를. 아휴, 벌써 한숨 나오고, 그지? 접든가 그러면. 자, 내가 정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1이 된다는 얘기는 0,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도 가능한 거야.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경우가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필도 갈아야 되겠어요. 야, 니네 진짜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진짜 나중에. 아이고, 니네 진짜. 응? 뭐라고? 전문대만이 답이야? 근데 전문대다. 아, 전문대. 선생님이 다 전문대 가래요. 아, 전문대 가래 너? 애들이 입시 얘기하면 얼굴 어두운데 전문대 얘기하면 밝아져. 나도 갈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버는 직업하고 니네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돈 많이 버는 직업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좀 막연할 거야, 그지? 아,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내가 딱 취업해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좀, 게 될 텐데. 근데 솔직히 니네 또래에서 미래의 어떤 그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옥수수? 누가 왜 옥수수? 조용히 있어 진짜요?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생기잖아. 그럼 누구나 그걸 하려 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차려서 하지 않은 이상 누구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월급 주는 사람은 당연히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지. 근데 그거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다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고. 누가 과연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려줬을 때 빨리 받아들이고 금방 익숙해질 것이냐. 삼성 똑같아. 반도체 만들 줄 아는 학생 있을 것 같아? 대학교 졸업하는 애 중에 반도체 만들 줄 아는 애가 있을 것 같아? 아주 특수한 기술이잖아. 그럼 뽑아야 되거든? 그냥 다 똑같아, 입장을 보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쟤나 다 똑같아. 반도체 만드는 거 할 줄 아는 애 없잖아. 근데 뽑아놓고 가르쳐야 되거든, 얘를.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막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누구는 막 빨리빨리 알아들을 거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공부를 할 거며 누구는 그냥 대충 할 거며 그럼 당연히 삼성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전자를 뽑겠지? 그러려고 성적을 보는 거야. 단순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니네가 어떤 뭐 직업에 돈을 많이 버냐를 떠나서 니네가 그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선 그걸 만들어 놔야지. 자, 그게 얘랑 뭐 상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거 되게 하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 그죠? 0일 되는 거, 0하고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0 되는 거, 그 다음에 1하고 0 되는 거를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 어떤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지? 자, 차근차근 한번 봐보자고. 얘의 정수 부분이 0이란 얘기는 말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뜻이야. 얘의 정수 부분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1점 얼마.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게 돼. 자, 하나도 안 어려워. 미치 저거야? 그럼 미치인 지수 취해. 그럼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서 x가 1, x가 2, 그럼 x는 1과 2 사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미치 이번엔 3인 지수를 취해줘야 미치 3인 로그 사라지겠지? 그럼 3보단 크거나 같고 9보단 작은 거야. 좀 많이 올라가네. 1, 2, 3. 그래서 y는 3과 저 위에 y는 9가 있겠지. 근데 x는 아까 얘기했지만 2의 0승 1과 2 사이겠지. 그럼 x는 1하고 x는 2인데 여기가 1번. 자, x는 1과 2, y는 3과 9 사이. 여기가 이제 1번인 거야. 하나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얘 정수는 0. 그 얘는 똑같겠고, 그지? 그 얘만 달라지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겠지. 그럼 여기다 내가 미치 3인 지수 취해주면 y는 3의 0승인 1보다 작고 3의 마이너스 1승인 3분의 1보다 크겠지. x값의 범위는 똑같은데 x값의 범위는 똑같은데 y가 1보다 작고 3분의 1 사이. 여기가 바로 2번 영역이 되겠네. 여기가 3분의 1. 요게 이제 2번 영역. 자, 봐봐. 얘 먼저 하자. 선생님, 로그 3의 y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려면 미치 3인 지수했을 때 y는 1과 3 사이야. 어디야? y는 1과 3 사이면 여기라고. 여기 사이. 여기 사이. 근데 x에 대한 정수분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그럼 로그 2x가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기고 미치인 지수 취해주면 뿅뿅.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인 2분의 1과 1 사이. x는 2분의 1과 1 사이. 여기가 3번 영역이 되겠죠. 3번 영역. 보통은 뭘 물어보냐? 이렇게 하고 넓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그냥 영역 표시해라.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보통 내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얘가 1과 2 사이. 그냥 양면의 미치인 지수. 맨날 똑같지 뭐. 2의 1승인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 얘가 바로 네 번째 영역.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역 표시만 해도 충분하고. 근데 이 문제가 뭐 마지막에 x 더하기 2y의 값이 궁금한 애가 는 k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에
절편이 언제 작냐?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작겠죠.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점수치니. 그래서 이제 1,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부등식 영역은 살짝 들어갔고 중요한 건 이렇게 영역을 니네가 나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3이 아니라 2였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 하지 않고 이거 구한 다음에 그냥 2배 또는 그거를 y는 x에 대칭하면 되는 거였었어. 자, 일단 로그 함수의 선 마지막 문제 볼게. 자, 실생활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아까 했었던 그 식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거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증가율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시은아,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아이스크림 10% 할인한대. 얼마 곱해? 10% 할인. 그래, 0.9를 곱하죠? 1이 기준이고. 예지야, 20% 인상. 얼마 곱하지? 그래, 1.2를 곱해. 지금 현재 A하고 B의 자본이 동일한데 P라는 금액으로 동일했다 치자. 근데 A는 매년 10%, B는 매년 20%. 그럼 A는 매년 1.1을 곱한다는 뜻이고 B는 매년 1.2를 곱한다는 뜻인데 몇 년이 지나야 B 자본이 A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느냐. B의 자본이 A의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건 언젠가요? 요거 지금 현재 풀어달라는 얘기죠. 완전 쉬운 거야 이거. 그냥 P로 나누고 양면 로그 때리죠. 미치심인 로그 취하면 n 곱하기 로그의 1.2 그거 나갔고 n 곱하기 로그의 1.1 근데 여기다가 미치심인 로그 하면 더하기를 따로 이렇게 붙겠지. 되겠냐? 되겠어? 여기다 로그 씌우면 n차 나고 찢어지고 로그 10의 10은 1이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1.1과 주어진 로그 1.2의 값을 실제로 대입을 합니다. 그 왼쪽은 0.079n이 0.041n 더하기 1보다 크니까 양변에 1000을 곱해서 자 79n 41n 더하기 1000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 n값은 누구보다 커야 된다? 38분의 1000보다 커야 돼. 직접 나눠서 해야 됩니다. 내가 나눠봤지롱. 나누는데 저기다 넣어놨네. 귀찮게. 야, 꺼내는 거보다 빨리 나누는 게 빠르겠다. 자, 38이니까 3은 안 되고 2 되고 한 72에 6이 되고 하면 240이 되고 240이면 한 6, 5, 5, 6, 6, 6, 6, 6, 6, 6, 6, 6. 6, 4, 24인가, 그지? 6, 8, 48. 6, 3, 18이면 22, 그지? 자, 26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 몇 번? 27년을 지나가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된대. 바로 하자고. 알겠지? 나는 끊고. 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머릿속에 그래프를 좀 두고 생각을 해라라고 선생님이 MOM 교재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사실은 뭐 기억하고 리을은 안 어려. 기억하고 리을은 안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지그스 같은 경우 또 뭐 어렵진 않지. 왜냐면 x의 값이 봐라.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놈은 점점 마이너스 0이 되려 하겠지. 음수값을 갖는. 근데 미치 2인 지수함수에 음수형을 집어넣는다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얘가 0,1이죠? 이 점의 좌표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은 x의 값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점점 0은 0인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0이 되려 하고 그럼 그 상황을 우리가 표현해보면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점점 0이긴 0인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지수를 포함한 이 식은요 1보다 아주 작겠지. 얘 말이야. 1보다 아주 작겠지. 그럼 분모는 절대값이 거의 0이네. 그럼 값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근데 부호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겠죠. 1에서 1보다 약간 작은 걸 뺐으니까 플러스겠지? 그럼 이 친구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달라 라는 게 일단 이 문제 첫 번째 한 얘기고 그 나머지 기억하고 적은 괜찮아. 니은 보자. 니은이 중요한데 봐. x가 점점 0이 되려 하면 이 친구는 무한대로 커지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니네가 함수의 극한 처음 배웠을 때 뭘 배웠냐?
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제?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세요. x가 만약에 양수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x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겠지? x가 점점 0이 되려 하면 얘는 무한대로 커지는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근데 문제는 x가 점점 음수의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음수의 0에 가까워지면 그럼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 하겠지? 되겠니?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식을 x가 0보다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로 나눠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식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x가 만약에 양수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그럼 5의 무한대승은 무한대니까 분모의 첫 번째 항은 무한대가 될 것이고, 근데 x의 값이 0을 향해 가는데 양수 0을 향해 갈 때 그럼 x분의 1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뭘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5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뭐죠? 0이죠. 5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왜 0이냐? 자, 미치보다 큰 지수함수 y는 5의 x승의 그래프에서 x값이 음수 무한대로 가면 그 값은 점점 0에 수렴하니까 얘는 점점 0이 되려 할 것이다. 얘는 무한대겠죠. 자, 근데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으니까 사실은 얘가 0이 다르고 얼마에 수렴해? 1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원칙적으로는 분모 문제를 5의 x분의로 나눠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근데 말이야 x가 음수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이놈들의 얘기가 달라지죠. 얘가 5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얘는 빼기 0이 이게 무한대가 되고 얘가 5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가 돼버리겠지? 바뀐단 말이지. 그럼 얘 같으면 얘가 0, 얘가 0. 근데 분모만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돼버리게 된다. 밑에만 커지니까. 자,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왜 물 떨어졌어? 물 떨어졌어.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거든요. 하늘에서 물 아, 그래? 떨어져서. 근데 실에 떨어졌어요. 아, 그래. 에어컨에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다르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이건 주의해야 된다. 0으로 갈 때 x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주의해 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나머지는 계산 문제야. 자, 바로 계산 들어갈게. 자, 지금 로그 앞에 있는 x분의 1이 여기는 지수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여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계산하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진수의 극한값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 자연상수 아니야. 자연상수는 1의 무한대꼴이 돼야 돼. 근데 x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무한대분의 0꼴이거든? 달라. 그러니까 이건 자연상수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중에 밑에 절대값이 큰 8의 x승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앞에는 8분의 6의 x승, 뒤에는 1이 남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전체에 x분의 1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얘가 지금 현재 빨간색 밑줄 친 놈만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x분의 1을 곱하면 8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8분의 6의 x승 더하기 1분의 x분의 1 쓰게 되는데, 또 니네가 이거 보면 왠지 자연상수 아니라는 생각 드는데 착각하지 마. 무한대 집어넣어봐. 얘는 1이 되려 하지? 얘는 뭐가 되려 하니? 0이 되려 하지? 1의 0꼴이거든? 이건 1이죠. 극한에 의해서 지수에 미친 점점 1이 되려 하고 얘는 0이 되려 하고, 그럼 이건 1이야 1. 모든 수의 0승은 1이고 1의 모든 수는 1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1인 거지. 겁나 1인 거야. 겁나 1. 1. 그럼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8. 자, 밑이 4인 로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수가 8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헷갈리면 안 돼. 1의 무한대꼴이랑 이거는 좀 구별해서 니네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318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상수죠. 자, 322번에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a분의 x의 x분의 1승, 1 더하기 ax의 x분의 1승이라는 각각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야 봐봐. x가 점점 0이 되려 하면 이거 밑이 1이 되지? 지수 무한대지? 1의 무한대꼴. 자연상수로 표현할 수 있어.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요거 1에 가까워지지? 요거 무한대로 하지? 그럼 요것도 자연상수로 바꿀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뭐랬니? 1을 제외한 놈의 역수가 지수에 있었다 그래서.
1을 제외한 놈의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자연상수다. 그럼 어떻게 살짝 변형할 수 있느냐? 1 더하기 a분의 x, 원래 x분의 1 있었냐? 자, 간다. 1을 제외한 놈의 역수를 써줘. 그 다시 역수 써줘. 1 더하기 ax. 원래 x분의 1 있었고. 자, 1을 제외한 놈 역수 써줘. ax분의 1. 다시 원래 거 적어줘. 자, 1을 제외한 놈의 역수를 한번 곱하고 다시 나누고 해준 거야? 자, 그럼 누가 자연상수가 된다고? 얘가 바로 자연상수가 된다고. 얘가. 자연상수 된다고. 그럼 약분되면 자연상수의 몇 승? a분의 1승. 그러니까 얘가 자연상수가 된다고. 얘가 자연상수. 1을 제외한 놈의 역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자연상수 되고. 그럼 x 약분하면 얘는 a승. 곱하기. 그럼 2에 a 더하기 a분의 1인데 그게 지금 2의 몇 승이냐면 2분의 5승이니까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 건 2밖에 없겠죠? 2밖에 없겠죠? 양변에 뭐 a 곱하고 방정식 풀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a 값이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된 거냐? 자, 그래서 자연상수가 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에 의해서 그 형태가 1의 무한대꼴의 형태를 띄어야 되고 1을 제외한 놈의 역수가 올라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322번이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여러 가지 극한 중에 또 한 가지 형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지수 로그함수의 극한의 가장 기본 포맷이 이건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ax분의 ln의 1 더하기 bx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a분의 b가 되게 된다.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보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ax분의 2의 bx 마이너스 1, 요것도 극한값 b분의 b고, 물론 얘도 자연상수가 아닌 경우는 보정해줘야 되고, 대신 지수는 ln a를 곱하고 얘는 ln이 나누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죠. 그래서 로그함수의 극한의 핵심은 1 더하기고 지수함수의 극한은 빼기 1이야.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극한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저기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2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좀 알겠냐? 2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는 1로 가져갔고 나머지 2x만 따로 써준 건데 어떻게 보여? 괜찮겠어? 진수 바꿔준 건데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3x를 x 더하기 2x라고 쪼갠 다음에 2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는 1, 2 더하기 x분의 2x는 따로 써준 거죠. 진수로 바꿔준 거고, 물론 다 로피탈 정리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자, ln 들어갔고, 선생님 1을 제외한 놈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곱해주세요. 그래야 원래 식과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원래 앞에 있던 x분의 1을 뒤로 빼줬어. 변형한 거야. 자, 로그 안에 들어있는 1을 제외하는 밑에 적어줬고 다시 곱해줬고 원래 있던 x분의 1 적어주면 얘가 사라진다고. 극한값이 1이 돼서. 그럼 여기 x 약분 되고 x 대신에 실제로 0을 집어넣어주면 밑에는 2, 위에도 2. 극한값은 그래서 2가 정답이 되겠다. 자,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뭐가 1이야? 1! 멍청이 1. 아, 나 잠깐 진짜. 술을 끊어야 되나, 이게. 알코올성. 자, 330번 문제. 요즘 계산 실수가 부쩍 늘어가지고, 한 일주일 됐어. 부쩍 늘더라고. 근데 내가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그 옆에 좀,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 언제부터 혹시 계산 실수를 급격하게 많이 하셨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신뢰가 될까봐 못 물어보겠더라고. 진짜 그런 거면 슬픈 건데, 그지? 자, 332번 문제도 보도록 해. 이거 완전 쉬워. 야, 이게 난이도 어떻게 상이냐. 내가 설명 안 하면 그냥 니네 힘들어 할까봐 내가. 자,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는 fn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만 한 13번째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수인데 진수의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자연 로그를 씌우는 게 낫겠죠. ln, 여기도 ln. 그럼 fn 튀어나가서 그럼 fn에다가 ln의 통분 좀 할까? n분의, 뭐 통분 안 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 쓰자 일단. 자, 1 더하기 n분의 1이 3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fn을 n으로 나눈 거에 fn을 n으로 나눈 놈의 극한을 지금 현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 fn이 뭐가 되게 되냐면 fn이 3 있었었는데 여기다가 ln에 1 더하기 n분의 1을 곱해준 요게 바로 fn이고, 근데 이놈을 n으로 나눈 놈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극한 할게. 자, 로그에 1을 제외한 놈
반대쪽에 적어주고 또 반대쪽에 적어주고 그래야 얘가 극한이 1이 돼 사라지고 얘가. 그럼 여기는 n하고 n분의 1 약분되고 남는 건 얼마? 3만 남겠네.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다? 3이 정답이 된다. 이런 겁니다. 사인하고 지수하고 로그하고 다 한 가족이야. 0으로 갈 때 극한되게 만들어서 위아래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과정들. 자, 341번. 이거 원수 때는 더러워. 나는 뭘 쓸 것 같아? 내가 뭘 쓸 것 같냐? 로피탈의 정리를 쓸 건데 로피탈 정리가 아닌 것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야. 로피탈이고 자식 필요 없어. 야, x 대신에 1 넣으면 분모 0 되니? 분자도 0 되니? x 대신에 1 넣어봐. 1 빼기 1이니까 0 되지? 나 로피탈 쓸 건데 로피탈 아닌 것처럼 쓸 거야? 위에 있는 식의 이름을 fx라 하고 밑에 있는 식을 gx라 해. 물론 밑에 있는 식은요 인수분해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 근데 어때? 이 식에 1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0 됐지? 서술형이잖아? 선생님 fx를 이거라 하자. xn승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gx를 뭐라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그럼 f1이 0이 되고 g1이 0이 되는 걸 확인한 후 문제에 주어진 준식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분자를 fx에 빼기 f1 0이니까 그럼 밑에도 gx 빼기 g1 근데 x가 1을 향해 간다는 건 x가 1이 아니란 뜻이니까 분모 분자 x 빼기로 나눠주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아 1에서의 미분계수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로피탈 정리를 결국에 쓰긴 썼는데 로피탈의 정리가 아닌 것처럼 썼죠. 니네가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푸는 거 괜찮냐. 안 된다고 할 근거는 없어 사실은. 그지? 되게 로피탈 정리거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밑에 거 미분하면 뭔데? 2x야. 위에 거 미분하면 뭔데? n 곱하기 xn 마이너스 1승 빼기 자기 자신이거든.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해서 미분계에서 구해주면 밑에는 2고요. 위에는 얼마입니까? n 빼기 1이거든. 완전 쉽지. 근데 그 결과가 6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n값은 13이다. 되겠냐? 자, 로피탈인데 로피탈을 아닌 것처럼 썼지. 이게 좀 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럴 거야. 로피탈의 정리를 쓴 경우 0점 처리한다라고 하실 텐데 어디 썼습니까? 로피탈 정리를. 야,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것도 분자를 야야야 봐봐. 에이 집중해. 그냥 모르겠으면 분자 전체를 fx라 해. 그리고 2 넣으면 0 될걸? 왜냐면 0분의 0의 꼴에 그러니까 분자 전체를 식을 이름을 딱 져주잖아? 그럼 2 넣으면 무조건 0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걸 fx라 하자. 그럼 f는 0이니까 빼지. 그럼 결과에는 f'2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분하고 이 집어넣자. 전혀 논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냐고. 이름만 져주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요것만 선생님이 좀 니네 로피탈로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니네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예쁘게 풀리는가요? 마지막 문제니까 하고 오늘 시험은 좀 20문제 중에 다는 못 볼 것 같고 한 반 정도만 보든가 이렇게 할게. 민지가 짝수 보자니까 홀수로 볼게. 자, x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가는 경우는 치환을 해야 된다. 2가 넘어간다. 그럼 x 빼기 2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얘를 t라고 한다. 그럼 한 번 더 넘긴다.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다 t 더하기를 대입한다. 우리 많이 했던 거지? 익숙해져야 돼 그만큼. 그래서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그럼 분모에는 x 빼기 2는 t라 할 수 있겠고 그럼 x 빼기 2니까 얘는 5의 t승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ln에 자 여기 있는 x 대신에 t 더하기를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면 3t 더하기이 됩니다. 보이나요? 끝나버렸네. 자 요거의 극한값은 t의 개수인 1인데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니까 ln5를 보정해 주셔야 되고 요거 이제 t개수의 비율이 바로 답이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래서 ln5 마이너스 3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이제 진로 나간 부분이고